네,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움은요, 그렇게 거창한 그리움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정주행한 진짜 몇 안 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이전에 정주행한 게 도깨비일 정도로 저는 문찐이지만, 문화 찐따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요, 여주인공인 연수라는 인물이 해외로 유학을 간 남자 주인공 웅이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이 보고 싶어. 웅이. 웅이. 지구대에 연락 좀 해줄래? 저는 저거 내가 오늘 어떻게든 쳐놓는다 진짜. 우와. 나 웅이. 자, 여기 보시면 그냥 보고 싶어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그리움이라는 감정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그리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도 보면요, 어떤 시간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래요. 그냥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면 그걸 다 그리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리움이라고 하면 이산가족 같은 한 6, 70년 세월을 서로 그리워한 마음들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그리움이 정말 크기로만 따진다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움이겠지만, 종종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보고 싶다라는 작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사소한 그리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아, 엄마 보고 싶다. 아, 아빠 보고 싶다. 있으시죠? 아니면 뭐 누나 보고 싶다, 형 보고 싶다, 언니 보고 싶다, 뭐 동생 보고 싶다.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는 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형제 자매들은 글쎄요.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도 가끔 이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형제 자매들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다들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아, 그래도 가끔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생일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막내 동생과 나눈 카톡입니다. 4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23살입니다. 다 큰 성인 남자들의 카톡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저도 일한다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동생도 기숙사 산다고 따로 사니까 좀 보고 싶었나 봐요. 먼저 많이 바쁘냐? 이때 시간 내서 잠깐 얼굴 볼 수 있냐? 심지어는 자기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래놓고 다음 카톡을 보시면 미안, 못 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저는 쿨해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12월 9일까지 다음 카톡이 없습니다. 제 생일이 11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 이 이후로 카톡이 없었던 거죠.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면 남자 형제들 치고는 애틋한 편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빠랑 카톡 나눈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요, 경상도 분이시긴 한데 그럼에도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저희가 5남매인데요, 지금 전부 다 나가서 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자녀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뭔가 더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종종 이런 카톡을 보내십니다. 네,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막 하트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근데 아마 제가 경상도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참 대답이 무뚝뚝하죠. 가끔은 또 보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네, 제 대답을 보면요, 저 회의 중이요. 네, 그럼 끝나고 전화해. 네, 그러고 전화를 안 했습니다. 참 불효자식이네요, 이런 거 보면. 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격리했을 때였는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자느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네, 카톡 보면 전화하라고 보내신 거죠. 전 이 카톡을 보고 전화를 안 했습니다. 네, 참 못난 자식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가족끼리도 보고 싶은 게 맞나 봅니다. 그리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대처하는 저의 모습이 참 전형적인 오답의 표본이긴 합니다만, 가끔 저도 아,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누나들 보고 싶다, 동생들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요. 진짜로요. 네, 소소한 그립다라는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무뚝뚝한 저한테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뭐 보고 싶다, 연락해라 이런 말에 좀 별 반응 없고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아빠 죽고 나서 영정사진 앞에서 울지 말고 지금 잘해,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다가 문득 이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놓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실 그 말씀을 곰곰이 되뇌어 봤습니다. 야, 그래, 지금은 내가 그래도 아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볼 수 있고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데, 만약 진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럴 때 느끼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리움이라는 마음이요. 문득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랑 후회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잘할 걸, 볼 수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후회들 가끔 주변에서 들으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후회가 남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후회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리움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늘부모님 성의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의 그리움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여 아들이 잘못되었을까봐 애태우는 그 마음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집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한 날부터 나는 어머니한테 모질고 나쁜 아들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질고 나쁜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문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막 활동을 펼치시다가 흥남 감옥이라는 곳에 수감이 되십니다. 북에서 참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남한에서 온 첩자다, 이승만이 보낸 스파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의 목사들이나 그다음 북한의 지도자들이 수감을 시킨 거죠. 견제를 하려고. 그래서 그때 막 엄청나게 고생도 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굶기도 하시고 이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의 친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시니까 면회를 오시잖아요. 그럼 오시면 아들이 고생할까봐 옷도 막 해진 거 입고 이러니까 명주 바지를 가져오셔서 입으라고 주시고, 배고플까봐 빚을 내가지고 미숫가루도 가져오시고 이러셨대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냥 아들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참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가 보시는 눈 앞에서 그 바지며 미숫가루며 이런 것들을 다른 죄수들한테 그냥 나눠줘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는 문아무개, 즉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그 이전에 세계의 아들이고 하늘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도리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어머니답게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냉정하시다고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면회를 하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약해진다라는 사실을 간수들이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해주고 면회도 시켜주고 이런 거를 참 아버님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늘의 뜻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지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모질게 그렇게 어머니를 대하실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매정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으실 정도로요. 근데 사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라고 고백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참 아버님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화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참 아버님께서 여러분에게 효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도 육신의 어머니께 불효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프고 무거운 표정을 지으셨던 참 아버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하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든 억누르시면서, 그래서 사실 시간을 100번 200번 되돌려도
똑같이 결의하고 선택하실 참 아버님이시겠지만, 그럼에도 아마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는 육신의 어머니께 대한 참 가슴 아픈 그리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인류의 아버지라는 자리가 참 마음이 더 아려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그리움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남편 되시는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화하신 지가 올해로 10년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보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운 마음이 정말 크셔서 매일같이 남편께서, 참 아버님께서 잠드신 본양원이라는 곳에 올라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도 드리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참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참 아버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참 아버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이실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헤아려 드리시면서 늘 함께 노력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참 어머님임에도 여전히 참 아버님께서 그립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못해드렸던 것이 생각나시는 참 어머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걸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평생을 참 아버님을 위해서 노력하신 참 어머님조차도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는데, 만약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후회가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크고 아플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감정은 참 상상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의 이 편지, 서신을 잘 보면요, 그리워하시는 마음과 동시에 다짐의 마음 또한 담아두셨거든요. 남편의 못다 이루신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노라고, 당신과 하나 되어서 나아가겠노라고 심정을 담아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감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아, 그때 잘할 걸,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오히려 더 큰 원동력으로 만들어서 그 대상의 소망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움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어머님의 마음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후회가 아니라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있었던 문선명 참부모님의 성화 10주년 기념 행사들도 마찬가지 의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왕아빠 만나러 갑시다, 어머니께 힘을 드립시다, 왕엄마 힘내요 였거든요. 슬프고 후회가 남는 심정으로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고 행복한 마음, 반가운 마음으로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런 참 아버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왕엄마이신 참 어머님께 힘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움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행사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행사에서 주셨던 참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부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권이 하나 된 효정누리라는 행사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왕엄마, 참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참 럭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런 럭키한 행운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절대 후회 남는 그리움으로 왕엄마를, 참 어머님을 떠올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보고 싶은 누군가를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럴 때 그 순간 느끼는 그리움이 후회가 아니라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제 귀로 들었던 말 중에 참 가슴 아픈 말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 태권도를 했었는데 같이 도장을 다녔던 형이 해줬던 말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 형은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었는데 티도 안 내고 아무렇지 않게 밝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말썽도 좀 피우는 속썩 있는 아들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갑자기 물어봤거든요. 형, 왜 갑자기 머리 잘랐어? 난 형 긴 머리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 형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건넸던 말이 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냥 엄마 소원이었거든 이라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네, 그때가 그 형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2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건넨 말이었는데 되게 덤덤하게 그냥 얘기했고 티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얼마나 가슴 아플지 상상이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후회도 했겠죠. 어쩌면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 자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릴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하늘에서라도 내 머리 자른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문득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나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특히 가족, 특히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리운,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꼭 막 사무치게 그립고 이런 심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하게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그 사람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말자.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움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더 많이 남을 수 있게, 그리고 그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 행복감이 느껴지게, 그리고 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 때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요, 오늘 하루 보고 싶은 누군가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볼 수 있을 때 보고 싶다고, 그립다고 전해보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그 순간들이 참 소중했다라는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